그동안 자신을 향한 공세를 방어해왔던 한동훈 후보도 어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원희동 후보께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원희동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나 후보님? 전 나 후보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본인께서 8%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유세좀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 들은 우리의 낙선자들이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선대 본부장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 희생적으로 튀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그때 총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저희 본인 지역을 선거만 뛰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공동선대위원장이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작심을 하고 뭐 칼을 갈고 나온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성재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토론이고 주도권 토론이다 보니까 네. 저런 어떤 자기를 둘러싼 네거티브에 대해 가지고 좀 해명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심지어 원희룡 후보가 언급을 중단하겠습니다. 그쯤 하시죠. 그만하시죠. 라고 두어 차례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이제 거듭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제가 봤었을 때는 변화된 모습 189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 원희룡 후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인신공격에 가깝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매섭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토론을 보면은 원희룡 후보인 것인지 희룡원 후보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것도 뭐 선관위랑 지도부가 뭐 여러 차례 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데, 선관위랑 지도부가 뭐 한 차례만 지금 경고했습니까? 뭐 초반부터 계속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계속 공세를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바뀔까? 저 모습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원희룡 후보가 이제 좀 점잖아졌고 매너 있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아마 책임 회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지적했던 게 뭐였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을 사적으로 했다, 사천 논란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러면 도대체 내 가족 중에 누가 거기에 개입했다라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안 하겠다, 더 이상 공세를 안 하겠다. 이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네. 거짓말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이제 점잖게 하겠다. 이걸 과연 어떤 분들이 점잖다라고 볼 수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은 있지만 참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유를 남겨놓는, 글쎄 이게 어떤 정치 구단의 모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빌려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시는 거는 예. 글쎄요, 과연 그거를 당원들이 지금 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나경원 후보는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신 그런 기색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책이 자기한테 있었고 같이 이제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토론장에서 나는 이름만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뭐 공세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둘러싼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느낌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 국장님. 뭐 대권 경쟁을 벌일 때도 그렇고 뭐 당권 경쟁을 벌일 때도 그렇고 이제 후보들이 그 어떤 선거 운동 기간 중간에 갑자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 반대로 원희룡 후보처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되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저게 사전에 이제 이른바 콘티라고 하는 걸 네, 짜잖아요. 네. 아마 한동훈 후보는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모든 공격이 나한테 쏟아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역공을 펼치기도 공격이 하고 최선의 방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어제 원희룡 후보는 작전을 바꿨단 말이죠. 네,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준비해 왔던 것을 이렇게 소화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마치 가장 강성으로 다른 후보한테 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돼 있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전략을 바꿨고 뭐 아마 원희룡 후보가 사천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은 뭔가 이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증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거둬들이는 이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는 나경원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가 얘기할 걸 뻔히 이제 예상을 하고 어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총선 직전에도 그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 저는 나경원 후보가 어제 얘기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다.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 거로 봐요. 맞다, 그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나경원 후보의 서울 동작을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몇 번을 갔죠? 뭐 7번인가 뭐 맞습니다. 8번인가를 갔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낙선시키겠다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거 다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지금 아니 나 강남에 공천했으면 딴 데 지원 유세 많이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실감이 됩니다. 실감이 된다.